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강릉을 굉장히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오면서 이 강릉 지역에 대해서 강릉시청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니, 강릉의 그 역사를 쭉 적어 놨는데 여기는 한사군의 임둔군 지역이었고, 여기는 그 창녀군이 설치되었던 것이고,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릉시청에다가 항의를 해가지고, 이 한반도에는 한사군이 없었어요. 지금 이제 이 대한사랑에서도 이 한사군 문제를 가지고 한번 그 기존의 강단 사학계와 어떤 건곤일척의 전쟁을 한번 해야 될 입장인데요. 한사군은 저 하북성에 있었어요. 중국에 그 요령성도 아니고 더 서쪽에 있는 하북성 지역에 잠깐 있었거든요. 잠깐. 임둔 진보는 22년 동안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가 임둔군 지역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창녀현. 이제 그 위만조선, 나는 그 위만조선이라는 말을 쓰기 싫어하는데, 위만 정권에 그 남녀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땅을 가지고 한무제한테 그 투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창녀군을 기원전 128년에서 126년까지 2년 동안 설치하는데, 그게 저 하북성 그 북경 밑에 있던 자리예요. 근데 여기가 창녀현이 있었던 지역이다. 야, 대한민국의 역사 왜곡이라는 것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율곡 선생도 여기서 태어나셨고, 사임당도 여기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제 교산, 허균, 또 허난설원의 고향이고, 하여튼 이쪽에 오면은 저도 마음이 굉장히 그 포근하고 그런 걸 느낍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제목은 이제 한민족, 잃어버린 한민족의 뿌리 역사와 홍산문화인데, 원래는 이제 홍산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홍산문화가 지금 동북 공정에 의해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의 역사로 왜곡을 시키고 있고, 그런 그 동북 공정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대응 단체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들의 그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이 홍산문화를 알기 위해서 뿌리 역사인 환국, 배달국, 이 단군 조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반드시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행초 리암 선생은 단군세기 서문에서 천하만사는 선제지하라. 이 세상의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를 알아야 된다. 천하만사는 선제지하다. 먼저 나를 아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나를 아는 것, 제가 한 3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인간, 나는 누구인가? 깨달음을 추구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나를 아는 것, 제일 중요하겠죠. 더 나아가서는 나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의 그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 물리학적인 구조, 그것도 꼭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소우주로서 왜 머리가 둥글고, 왜 머리는 하나고, 왜 다른 발바닥은 네모나고, 왜 발은 2개고,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족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씨가 있어요. 그 성씨라는 것은 우리의 조상님들이 나에게 물려준 유일한 드러나는 증거가 성씨예요. 자기의 그 성씨를 알아가지고 나의 조상님은 어떤 분이고 반드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은 그 인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 더 나아가서 위인들을, 을지문덕 장군, 강감찬 장군 왜 위대하다 그럽니까? 그 사람들은 나 개인의 삶을 살지 않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나 개인만을 위한 삶은 소화적인 삶이 되고 민족과 국가를 위한 삶은 대하적인 삶이 되는데, 그러한 대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개인이 되는 거예요. 대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명심보감이라는 책을 보도 사람이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금수에다가 그 옷을 입혀놓은 것 같다, 뭐 이런 그런 구절도 있어요, 명심보감에. 네, 그래서 이게 뭐 역사를 아는 것이 밥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되죠. 도움이 안 되지만 내면의 가치를 추구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요. 오늘 이제 우리의 정말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한국인으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민족의 뿌리 역사인데요. 우리 민족은 국호가 9번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나라가 환국이에요. 아주 이 환국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되는 국가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어머니가 되는 그러한 나라인데, 환이라는 것은 전부 한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환한 광명의 나라. 나도 마음에 광명을 열어서 나도 환이고, 너도 마음에 광명을 열어서 너도 환이고. 그 이제 환에서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 아주 사무치게 밝은 자리거든요.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성철 스님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무치게 밝은 자리다, 아주 그 표현이 좋아가지고 뭐 너무너무 밝은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자리라는 것이. 이제 그러한 것에서 그 대학에서 말하는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며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다. 육아에서도 우리의 마음자리가 이제 밝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밝히면 내가 이제 광명한 사람이 되는데, 모든 광명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니까 이 환국이에요. 이제 이 환국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옛날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는 돌 깨고 말이야 미개했던 시대인데 무슨 마음에 광명을 밝히고 살았다는 겁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떠야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6,000년, 그러니까 기원전 4,000년 전을 경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배달국을 경계로 해서 그 이전의 사람들은 모두 도통을 하고 모두 신선이 되어가지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미개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6,000년이 이제 기점이 됩니다. 근데 그걸 한번 논문을 쓰려고 그래요. 그 뭐 서양 사람들이 더 많이 얘기를 해요. 6,000년 전 시대는, 6,000년 이전의 시대는 골든 에이지, 황금의 시대가 있었다. 장수 문명 시대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뭐 아담이 930살을 살고, 노아가 950살을 살고, 무두셀라가 969살을 살고, 에녹이 365살, 굉장히 장수 문명이 나와요. 그게 신선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의 초창기에는 전부 도통을 하고 전부 신선이 되어가지고 살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환국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국은 기원전 7197년 전에 건국을 해요. 내가 몇 년 전에 논문을 쓰다가 이게 60갑자로 어떻게 되나를 봤더니 갑자년이에요. 우리 환국이 건국된 해가 갑자년, 60갑자 중에서 첫 번째, 갑자을축 병인정묘할 때 갑자년이에요. 그럼 배달국은 언제 개국이 되었을까? 기원전 3897년이거든요. 갑자년이에요, 그것도. 놀랬어요, 나도. 야, 물론 이 갑자을축을 언제부터 썼느냐? 저는 뭐 이거 오래전부터 썼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그 이전 올해가 이제 환기 9220년이죠. 올해가 9220년. 환기 9220년인데 그 이전에도 고도의 그 문명시대가 있었어요. 문명시대가 있었고, 뭐 그때부터 저는 썼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나반과 아만이 바이카로 동쪽에서 7월 7일 날 만났다. 그러면 7월 7일이라는 것이 환단고기에 나온다면 분명히 올해가 어떤 해고 알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60갑자, 저는 뭐 그렇게 그 10간과 12지를 그렇게 좋아해요. 10간과 12지를 좋아해가지고 논문
막 모아가지고 올해 정년 2월 달에 하기 전에 10간 12지에 대한 연구라는 책도 내고 했는데 하여튼 분명히 갑자년에 건국을 했고 그 이전부터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7명의 환인이 3301년 동안을 다스렸거든요. 아니 3301년을 7명의 환인으로 나누면 470년이 나와요. 평균. 그러면 한 명의 환인이 평균 470년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니 무슨 이 7명의 환인이 3301년을 다스리느냐. 이것은 7개의 왕조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막 해석을 했어요. 왜? 지금의 그 머리를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아닙니다. 네, 그 당시에는 7명의 환인이 3301년 평균 470년을 다스렸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환국은 무병장수를 누린 그런 이제 황금 시대인데 이 환국이라는 것은 환단고기에다가 강단사학계에서 그 위서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막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환국이라는 것은 삼국 유사에도 나와요. 석유 환국이라. 옛날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삼국 유사에도 환국이 있고 남북이 5만리고 동서가 2만리. 강단사학계에서 야, 니네 환단고기 환빠하는 애들 말이야. 그거 뭐 남북이 5만리 동서가 2만리. 그 당시에 무슨 거리 개념이 있어가지고 저런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치냐. 환단고기는 위서다. 옛날 사람들은요. 중국 25사의 진서 사이전을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거리 개념이라는 게 지금처럼 무슨 줄자를 가지고 재는 게 아니에요. 말을 타고 그냥 가면은 하루를 가잖아요. 그 100리예요. 그럼 말을 타고 500리를 가잖아요. 그 5만리예요. 말을 타고 200리를 가잖아요. 2만리예요. 옛날 사람들의 거리 개념은 그렇게 되어 있던 거지. 뭐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거리를 쟀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중국의 장자라든가 이런 책을 봐도 거리 개념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게 전부 그렇게 거리를 계산했던 것입니다. 실제 했고요. 환국은 실제 했고 저렇게 12환국이 있었고 저 바이카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서쪽 전부리 12개의 환국. 그 왜 또 환국이 12개였습니까? 12지지에 의해 가지고 땅의 원리라는 것은 열둘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원리라는 것은 열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이 10개예요. 손가락이. 하늘의 원리는 10, 땅의 원리는 12. 그래서 내가 정의를 내렸어요. 하늘의 완전수는 10이 되고 땅의 완성수는 12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 12환국이 이루어졌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환국이 어머니의 나라가 되니까 여기에서 동서남북으로 쫙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펼쳐져 나가는데 이제 서쪽으로 이주해서 우리 12환국 중에 이제 수밀리국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우르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저 도표를 보면은 환국의 사람들이 저 이라크 지방에 이라크의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수메르 문명을 건설해요. 그리고 도시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인류 문명의 시원은 이라크의 그 지방에 있었던 바그다드 남쪽에 있었던 거기에서부터 인류 문명은 시작을 한다. 그래서 모든 서양 사람들은 히스토리 비긴스의 수메르, 역사라는 것은 수메르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환국의 12환국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 수밀리국, 우르국 사람들이 저기로 이동을 해가지고 수메르 문명을 열고 그리고 뭐 우르쿠, 움마 이런 여러 그 기원전 3200년경에 도시국가를 세우는데 그 도시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인류 문명의 뿌리라고 여기는 수메르 문명의 근원이 우리 환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따라서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민족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증거를 대야지 서양 문명의 뿌리 이라크에서 시작한 수메르 문명이 우리 민족이 건너갔다고 주장만 하면 될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많이 연구가 돼 있어요. 수메르의 그 창세 신화를 보면은 그 자기들의 그 조상은 말이에요. 수메르 사람들은 후두가 평평한 검은 머리의 사람들, 블랙 헤드드 피플이었다.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혼혈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모습이
사라졌지만 그 사람들이 그 검은 머리의 사람이었고 수메르어와 한국어는 동일한 교차어라는 거예요. 교차어는 부차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언어라는 게 나는 나에다가 는을 붙여요. 토씨를. 당신에다 을을 붙여요. 요렇게 그 체언에다가 토씨를 붙여가지고 이루어진 말을 우리가 부차어다, 교차어다 얘기를 하는데 수메르 언어가 똑같은 우리와 같은 부차어였다는 거예요. 교차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같은 단어가 100개가 넘는데 뭐 아빠니, 엄마니, 사람이니, 아우니 이런 언어가 명사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0진법을 사용을 했어요. 60진법이라는 게 10간과 12지를 결합하면은 갑자, 을축, 병인종묘부터 해가지고 갑인을묘, 병진정사, 뭐 무오기미, 경신신유, 임술계 6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1분이 60초고 1시간이 60분이고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이제 60갑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수메르 사람들이 저걸 썼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민족의 60갑자가 글리 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김상일 교수를 만났더니 아윤 교수, 그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이 있는데 엘리자베스가 60이란 뜻이야. 아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근데 안 나와 사전에도. 그래서 확실히 그 엘리자베스가 60이란 뜻이라면 좀 많이 써먹고 싶은데 내가 확인을 못하니까 잘 못 써먹겠어요. 하여튼 서양에서도 이런 그 60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60진법의 뿌리가 10간 12지가 결합한 데서 나간 거고 10간 12지를 썼던 민족은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가 최초로 썼기 때문에 저것도 그런 그 증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결혼 전에 함을 지고 들어가잖아요. 뭐 저도 결혼할 때 그런 함을 졌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들도 그런 풍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메르 왕들이 상투를 틀었어요. 상투를 틀은 민족은 우리 동이족입니다. 우리 민족이에요. 그리고 씨름을, 저게 이제 바그다드 근처에 있었던 닌투 신전에서 발굴된 그 씨름을 하는 향로인데, 아, 씨름은 우리 민족이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씨름을 중국에서도 치우시다, 치우천왕이 했던 그 놀이다 해서 이 씨름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이 즐겨 사용했던 그런 그 운동인데, 아, 여기서도 그게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순장 제도가 있었다. 또 여인들은 머리를 이제 머리에 이고 다녔다. 그래서 이 수메르의 문화를 보면은, 문명을 보면은 우리와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수밀리국, 우르국 사람들이 가서 세웠다, 그런 언어가 같기 때문에 우리 뿌리가 우리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인류 역사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그 수메르 문명의 주인공들이 분명하게 우리 민족이 가서 건국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딱 서 있으면은 몸에 중심이 있고 양 날개가 있잖아. 양쪽 팔을 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쪽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이제 동쪽으로도 가는데, 이건 배제대학교의 손성태 교수가 나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얘가 이제 그 뭐 연구년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멕시코에 가서, 걔가 서바나오가 전공인데 뭐 연구를 한다 그러더니, 아, 갔다 와서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멕시코 원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원주민들이 그 다마티니 하면은 저게 다 맞히는 사람, 점쟁이. 아니, 다마티니를 가지고 다 맞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요. 저거 서양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그 다음에 뭐 다기려를 다 그려, 화가. 내 집은 똑같다 그러고, 뭐 그 다조다는 나 그것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손성태가 저거를 책으로 써냈어요. 그래서 이제 STV 상생방송에서 방송도 하고 했는데, 저런 걸 보면은, 아, 그 우리가 옛날에 그 베링 해협, 알리우산 열도를 넘어가지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건너갔다. 초창기에 우리 민족이 건너갔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그 언어를 통해 가지고 지금도 그 모습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아스텍 문화라든가 마야 문화, 잉카 문화 이런 데 가보면은 우리와 유사한 문화들이 원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들이 그
우리는 밥을 먹기 전에 고시래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고시래를 해요. 똑같아요. 그리고 흰 옷을 즐겨 입는 그런 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동서양으로 뻗어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23주년. 그러면 1919년에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이 됩니다. 건국이 돼요. 그러면 이제 23주년이면은 1919년에다가 23월 더하면 1942년 3월 1일 날 기념식을 해요. 기념식을 하는데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 환국을 언급을 해요. 근데 배달국은 빠졌는데 단군, 부여, 삼한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까지 우리는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이제 기념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환국을 인정했다? 단군 조선을 인정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1조 전에 전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서문 같은 거죠. 헌법 1조 전에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요. 헌법 전문에. 그런데 임시정부에서는 우리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의 역사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통은 계승하면서 왜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의 역사는 계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는 유일한 단체는 대한사랑입니다. 따라서 이 대한사랑만이 정말로 역사의 어떤 정통과 법통을 계승한 단체라는 것을 뭐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강단 사학자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지 않은 그런 단체예요. 대한사랑만이 그것을 계승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는 뭐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을 전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배달국인데요. 근데 배달이라는 것은 이 박달이라는 데서 음이 이제 바뀐 거예요. 박달. 그래서 박달이라는 건 뭐냐? 밝은 땅이란 뜻이에요. 그 화는 하늘의 광명을 나타내고 이제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 백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달이라는 것은 땅의 뜻이에요. 우리가 햇빛이 비치는 곳을 양달이라고 그러고 그늘진 곳을 음달이라고 그러고 기울어진 땅을 비탈이라고 하듯이 뭐 그리고 또 최초의 그 햇빛이 비치는 그런 땅을 아사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듯이 달이라는 것은 땅의 뜻이에요.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이라는 것은 하늘의 정신을 이 땅에서 그대로 구현한다는 그러한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인구가 증가해요. 그리고 기후가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환웅천왕께서 이 문명 개척단 3,000명, 제세행랑군 3,000명을 거느리고 대흥안녕 산맥을 넘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백두산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지금으로부터 5,920년 전에 백두산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삼신상제님 전에 천제를 올려요. 천제를 올린 그날이 바로 개천절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개천절을 단군이 나라를 건국한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그건 잘못된 거예요. 환웅천왕께서 이 백두산에 오셔가지고 그것도 나라를 건국했지만 나라를 건국하기 이전에 삼신상제님 전에 천제를 올려요. 천제를 올린 그날이 바로 우리의 개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920년 전 배달국 이전의 환국 시대에는 대도가 행해지던 모든 사람이 도통을 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배달국이 건국되면서 이 인간이 사는 환경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한 그 환경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성이 발달해요. 이성이 발달하면서 과학 문명이 발전해요.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순수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전부 그렇게 순수하고 완벽한 시대였는데
그 주위의 기후와 환경이 인간이 이성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지만 인간의 순수성은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노자 도덕경을 보더라도 옛날에 대도가 행해졌다. 대도가 패해지면서 인의를 행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에는 정말 순수하고 완벽했던 그러한 인류 역사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지금 뭐 과학에서는 맨날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돌 깨는데 몇만 년, 돌 가는데 몇천 년, 맨날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정신사를 얘기를 못 해요. 기존의 그 역사학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 역사, 국통맥을 보면은, 야, 환국 시대가 있었고, 정말 순수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이제 배달국 시대가 오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환국 이전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환국 시대에는. 이것은 미국의 그 스티브 테일러라는 사람이 더 폴, 그런 책을 썼는데, 이제 타락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보면은 6,000년 전 이전의 무덤을 파보면은 무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근데 6,000년 이후부터 인구는 인간 사회라는 것은 어떤 경쟁 시대에 돌입하고 전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백과 우사와 운사와 그게 이제 삼백과 오가 뭐 마가 우가 양과 그게 이제 삼신 오제에 근거해 가지고 305가의 제도가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원래 그 땅에 원주민인 호족이 살고 있었어요. 백두산 근처에. 지금의 백두산은 946년에 대폭발을 해 가지고 굉장히 산이 높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높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의 백두산이 환웅천왕이 왔을 때의 백두산이 아니에요. 946년에 분화한 이후의 백두산이 지금의 모습이기 때문에 원주민인 호족이 살고 있었고 두 번째 들어온 웅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환족이 세 번째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족은 정신문명, 수행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웅족과 호족에게 수행법을 전수하죠.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100일을 하고 그리고 다시 21일 동안 맹렬하게 수행을 해가지고 웅족의 여왕께서 만고에 없는 대도통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그 환웅천왕과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의 배달 결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강단사학께서는 곰과 호랑이 한 마리가 굴 속에 살다가 뭐 해가지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쑥과 마늘을 먹고 그런 곰처럼 미련하게 지금도 한문을 해석하고 있어요. 환단고기를 보면은 웅여호 양가다 또는 웅호이족이다. 그 웅족과 호족, 아니 사람이지. 곰과 호랑이하고 사람의 DNA가 다른데 어떻게 기도를 한다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환단고기가 이렇게 정확한 책이에요. 웅족, 호족, 웅과 호가 곰을 토템으로 삼고 호랑이를 토템으로 삼는 부족이었다 이거예요. 이 해석이 정확한 거지. 우리가 월남 땅에다가 맹호 부대를 파견했어요.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맹호향월이다. 그러면 1000년 뒤에 후손들이 말이야, 야, 우리나라에서 용맹한 호랑이를 저 월남 땅에 보냈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맹호 부대가 간 거지. 똑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광단사학자들은 저걸 지금도 곰과 호랑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아주 뭐 바로 잡아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걸 신화라 그래가지고 저거를 곰과 호랑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의 역사를 그 신화로 매도를 해버리게 됩니다. 자, 14세 이제 우리 좌우지만은 환국은 말이에요. 하나예요. 환국은 하나예요. 이게 우리 민족의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의 역사는 천부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천부경의 핵심 정신이라는 것이 무에서 일이 나와요. 그리고 천일지인삼이에요. 하늘은 하나를 하나로 삼고 땅은 둘을 하나로 삼고 인간은 셋을 하나로 삼아요. 그 환국은 천에 해당해요. 그 환국은 하나야. 근데 이 배달국은 둘이에요. 그래서 초기의 배달국, 두 번째 청구국. 청구국을 세운 분이 우리의 치우천왕이에요. 2002년 올림픽 월드컵 때 여러분들이 그 붉은 악마
그 주인공이 치우천왕인데, 치우천왕이 처음 도읍을 했던 곳은 저기 대릉하 상류예요. 조기에 있을 때 이제 황제가 와서 공부를 배워갑니다. 신선수를 배워가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그 종교라는 것은, 유불선이라는 것은 2000년 내지 25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 이전에 7000년 동안에 우리 민족에 국교가 있었어요. 그건 뭐 국교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왜냐? 생활문화였기 때문에. 그것이 인류의 원형 문화였던 신교였던 것입니다. 환단고기를 보면은 원시의 불교, 원시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주 불교의 근원, 그 다음에 전도라 그러죠. 전도. 그 다음에 그 선도, 선도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유교, 근원이 되는 걸 종도다. 전선종이라는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제는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유불선으로 분리되어 가지고 서로 싸우고 네가 옳고 뭐 내가 옳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이제는 지금의 이 시대에는 순수했던 우리의 그 신교로 회복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후기 청국은 저 발해를 건너 가지고 산동성 저기에 이제 자리 잡아요. 광묘연, 환태연, 뭐 박흥연, 고청연, 이제 그 주역인데, 그래서 치우천왕의 무덤은 산동성에 있어요. 제가 94년인가 치우천왕 능을 찾아갔어요. 중국에 치우천왕 능이 한 10개가 됩니다. 10개가 되는데 탕록에 있는 건 다 거짓말이고, 탕록에 한 7, 8개가 있어요. 산동성에도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문상현에 있는 치우릉이 진짜예요. 그게 이제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산동성이죠. 산동성.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4세 이 자오지환웅은 황제 헌원과 탕록에 들여서, 탕록은 북경에서 한 200km 정도 가면 탕록이 있어요. 제가 우리 STV에서 치우천왕 프로그램을 만들 때 거기를 가서 그 유적을 다 보고 왔는데, 황제와 73번을 싸워가지고 다 이기죠. 그래서 황제를 사로잡아가지고 그에게 돌을 전수해 줍니다. 그 돌을 전수해 줘가지고 치우천왕, 황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선수를 배워가요. 환단고기를 보면은 치우천왕의 국사가 자부선생인데, 자부선인에게서 사막내문경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중국의 기록에 있어요. 중국의 그 포박자, 가롱이 쓴 포박자 그 4편, 지진 17편인가 18편에 보면은 석제 황제, 옛날에 황제가 있어서 동도 청구하야 동방의 청구 땅에 이르러가지고 자부 선생님을 뵙고 사막내문경을 받아갔다. 그런데 중국의 그 사마천이 쓴 사기를 보면은 금살치우다. 황제가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 저 금살치우라 그래가지고요, 중국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 바로 잡지도 않아요.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뭐 사마천 사기라면은 그 내용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거든요. 우리의 환단고기를 보면은 싸워서 이겨서 안 죽였어요. 그에게 도수를 전해줘. 근데 중국 놈들은 싸움에서도 졌거든. 그런데 치우를 잡아 죽였다. 이렇게 역사가 지금 왜곡이 돼 있어요. 이 치우천왕은 만세 도술지종이다. 이 황제하고 전쟁을 할 때 안개를 일으켜요. 그리고 만고무신 용강지조다. 후세에서는 이 전쟁의 신으로 받듭니다. 그래서 한고조 유방도 전쟁을 나갈 때 치우천왕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가서 항우하고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내가 이 군대 강연을 가면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말이야, 왜 치우천왕의 동상을 세우지 않느냐. 전쟁의 신이며 백전백승의 그 신화의 주인공인 치우천왕의 상을 세워야죠. 응? 우리나라 군부대마다는 이거 전부 세워야 되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응? 우리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주는 유일한 단체가 대한사랑이에요. 대한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대한사랑 회원 가입도 다 하시고 좀 후원도 좀 얼마씩이라도 하시고, 그게 지금은 역사 광복 운동을 하는 역사 광복 자금을 투자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하여튼 처음 새로 오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좀 대한사랑 회원으로서 가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병법에 아주 뿌리가 되는 분이고, 이제 금속제 무기,
이 치우천왕 때, 지금으로부터 4,700년 전인데 청동기를 썼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의 그 도장경을 보면은 뭐 동두 철액이다. 동두, 구리로 만든 이마와 쇠로 만든 뭐 이마에다가 구리로 만든 머리를 가졌다. 동두 철액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치우천왕이 채동철이다. 구리와 철을 켰다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구절이 나오고 저런 그 투구를 만들어 썼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청동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4,700년 전 이전으로 들어가는데 대한민국의 강단사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청동기는 기원전 10세기에 시작한다. 그 이전에 10세기 이전에 청동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부정해, 다. 인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청동기를 써야만이 국가가 건립되기 때문에 고조선의 건국은 BC 10세기 전후가 된다. 이따위 말이야 전 세계에서 어디도 그런 이론을 쓰질 않거든요. 청동기가 있어야만이 무슨 국가가 성립한다는 얘기를. 대한민국의 강단사 학자들은 지금도 그걸 고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2333년 전에 단군 조선이 건국됐다는 것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역사를 하면 안 돼요. 왜? 민족 반역자야 사실은. 조상 부정하고 민족 부정하고 죄만 지어. 대한민국에서 그 강단사 역사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하려면 대한사랑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산동성 거야현에 있는 치유 견비총인데 중국 놈들이 치유가 무서워가지고 막 몸을 다 절단을 해가지고 뭐 어깨뼈를 묻었다는 곳이에요. 근데 저것도 지금 없앴어요. 저것도 없앴고 이거는 그 탕록시에 있는 귀근원 중화 3조당인데 가운데다가 황제를 딱 놓고서 양옆에 신농과 치유를 갖다 놨거든요. 치유천왕이 아마 저걸 보면서 뭐 대노를 하시겠죠. 있는다면 치유천왕이 우리 민족이 저런 걸 만든다면 가운데다가 치유천왕을 모시고 황제와 신농을 양옆에다 좌보우필로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죠. 아주 잘못된 거죠. 요 김산호 화백이 그린 저 치유천왕인데 저게 이제 소뿔이에요, 소. 우리 민족은 치유천왕 때부터 그 씨름을 즐겼고 거기에는 소를 걸었어요. 그래서 저 치유천왕이 쓰고 있는 투구에 저게 소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군조선. 야, 이렇게 설명하다가는 이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날 것 같은데 조금 빨리 해볼게요. 자, 기원전 2333년이 무진년이에요. 무진년. 그래가지고 1988년이 무진년에 88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제가 그때 다니면서 많이 그랬어요. 그때 이제 서울시에서 단군 성전을 복원하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말이야, 예수쟁이들이 단군 성전 결사반대. 뭐 교회마다 다 걸었어요. 그래서 내가 니들은 단군의 후손이 아니냐. 단군의 후손인데 단군 성전 결사반대. 교회에서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야,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건국하고 72번째 맞이하는 무진년이에요. 88년도가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 세운 그 88 올림픽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저렇게 단군의 후손으로서 저걸 반대를 해야 되나. 뭐 그러고 내가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자, 47명의 단군이 있었어요. 47명의. 환인은 7명. 그 다음에 이제 배달국 환웅은 18명, 7, 8. 그리고 여긴 9이 돼야 되거든요. 9이. 근데 47에서 여러분들이 9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47에서 굉장히 이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여기 7, 8, 9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국은 하나, 배달국은 둘. 그러면 단군조선은 셋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삼한관경제를 쓰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왕침이 쓴 위서인데 내운 왕 이천제 위서에 이르기를 왕침이라는 사람이 그때 그 관국엄이 고구려에 침범해가지고 고구려에 있는 역사서를 강탈해 갔어요. 아마 그거 보고서 저 위나라는 그 조조의 아들 조비가 세운 위나라를 얘기해요. 삼국시대의 위나라예요. 위서에 온 내왕 이천제의 과거 2000년 전에 제라는 것은 저 해년자의 뜻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제를 천재 이루다. 야, 1000년에 한 번 있을 기회다. 저게 해제자예요. 해제자. 2000년 전에 유단군 왕검이 단군 왕검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단이라는 것은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군이라는 것은 제사장. 우리가 지금 뭐
제사 지내는 나무를 당목이라 그런다. 그 하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군이란 뜻으로서 제정일치 시대 때 제사장과 통치자를 겸한 그런 명칭이 단군인데, 단군 왕검이 입도 아사달하시고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시고, 아사달이라는 건 first, 최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가 있는 곳이고 삼신상제님 전에 천제를 올리는 가장 성스러운 땅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다른 아까 땅이란 말씀 드렸고, 개국호 조선하시니 나라를 열어서 조선이라고 하시니 여고동시라. 저 고라는 것은 욘임금 요자의 뜻이에요. 고려의 3대 임금이 정종인데 정종의 이름이 요예요. 왕요.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욘임금 요자를 못 써가지고 저 고자로 휘해가지고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군, 초대 단군 할아버지가 14살에 웅시국의 비왕으로 봉해지는데 그때가 욘임금이 나라를 세운 해예요. 똑같아요. 정식으로 이제 왕이 되는 해는 38세기 때문에 24년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웅시국의 그 비왕으로 봉해질 때는 욘임금이 임금이 됐던 갑진년, 기원전 2357년 그 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여동시다. 욘임금과 동시대다. 여기를 보면 누가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단군 조선의 건국이 나오고, 이거 삼국 유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강단사학자들은 단군을 부정합니다. 단군을 부정해요. 인정을 하지 않고, 역사서에서도 뭐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무슨 중국 사람이 말이야 글 쓰듯이, 외국 사람이 글 쓰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 교과서가 왜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일지 인삼의 원리에 의해서 이 단군 조선 시대 때는 사만관 경제를 써요. 그래서 여기 천지인에 입각해가지고 여기가 천이에요. 평양, 여기 천이고 여기가 지예요. 번안의 수도, 여기가 지고 여기가 인이에요. 저 위에가 송하강 아사달 시대가. 그래서 마한, 변한, 이제 진한이 나오는데, 나는 그 마한이란 말과 변한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물한, 불한에서 나왔을 거다. 천은, 천일은 물한이다. 천일생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땅은 지생화하기 때문에 불한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물불에서 나와서 마한과 이제 변한이 되었고, 태일은 신한인데, 신이라는 것은 크다란 뜻이 있어요. 크다란 뜻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단제 신채호는 신으로 읽어야 된다 했는데, 지금은 먼저 진으로 읽어서 이렇게 마한, 변한, 진한의 이 삼한 관경제를 쓰는데, 우리 민족의 근본 철학이라는 것은 지빌함삼, 하나를 잡으면 셋을 포함하고 해삼기일, 셋을 모으면은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민족의 근본 철학이에요. 여러분들 1919년 3.1운동이 왜 3월 1일 날 일어난 줄 아세요? 그게 이제 셋으로 벌어졌던 것이 이제 하나로 통일되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회삼귀일의 뜻을 가지고 3.1운동이 일어났는데, 뭐 이걸 대한민국 사람 누가 알겠어요? 그냥 3월 1일 날 일어났으니까 3.1절이지. 근데 거기에는 전 역사에 비밀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조선은 또 거꾸로 한번 가보면요, 이게 하늘이니까 이것은 하나야, 하나. 이건 땅이니까 둘이에요. 이건 인이니까 셋이야. 그래서 이거는 평양의 수도는 안 바뀌어. 이거는 한 번 더 바뀌어요. 처음에는 당산시에 있다가 두 번째는 저 하북성 창녀현으로 옮겨요. 그러면 인에 해당하는 건 3번 바뀌어야죠. 그래서 3번 바뀌는 것이 제1왕조 송하강 아사달 시대에, 자, 초대 단군부터 21대 소태 단군 때까지 1048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왕조 백악산 아사달 시대에 860년이 지속이 돼요. 그런데 서거정이 쓴 동국통감을 보면은 단군의 영년은 1048년이었다. 강단사학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서거정의 동국통감에 단군의 영년은 1048년이었다. 이게 제1왕조 시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2왕조 860년을 더하면은 1908년이 나와요. 삼국유사, 이련이 쓴 삼국유사를 보면은 단군의 수명이 1908세였다. 그게 뭐예요? 그게 제1왕조와 제2왕조를 합한 숫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기존의 그 강단사학의 서적에도 이런 단편적인 내용이 들어있지만 지금 뭐 전혀 그들은 해석을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3왕조 장단경 아사달 시대인데 188년간 지속이 되는데 이름을 그때는 이제 대부여라고 고쳐요. 대부여라고. 그래서 그 대부여의 북쪽에서 해모수 단군이 북부여를 건국을 하죠. 북부여가 국호인데 대한민국 강단사학자들은 북부여가 국호라는 걸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그냥 부여의 북쪽에 있으니까 북부여라 그러는구나. 광개토대왕 비문을 보더라도 우리 그 시조인 유석 시조 추모왕지 창기하에 출자 북부여 하시니 북부여라고 나오거든요. 내가 그 광개토대왕 비문을 다 번역하면서 논문을 쓸 때 이 강단사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 북부여를 나라로 해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북부여가 나라 이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환국 배달 조선은 6960년 요거 다 더하면은 6962가 나오는데 그 중복되는 두 해를 빼가지고 6960년이 우리의 그 삼성조 시대의 역사예요. 그리고 기자조선은 우리도요. 나 중학교 다닐 때 단군 천년, 기자 천년, 뭐 위만 뭐 100년 이렇게 배웠어요. 역사를. 기자조선은 없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중국의 역사석은 대만의 역사석은 한반도는 상나라 말년 기자에 개척되었다. 기자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한반도 땅에 들어온 적도 없어요. 기자라는 사람은 이 환단고기를 보면은 기자가 여기에 자작으로 봉해줘요. 기자할 때 자는 그 자작이란 뜻이에요. 자작. 기 땅에 자작으로 봉해줬다. 여기에 있다가 여기서 살다가 중국이 하남성 서화현에 살다가 여기서 죽어요. 이 산동성 조현에 무덤이 있어요. 이건 그 산동성 조현에 있는 이제 무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삼성조 6960년의 역사가 바로 이 홍산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홍산문화라는 것은 우리 이 동서 인류 문명의 발상지고 제오의 문명이라 그러고 이제 홍산문화라고도 하고 홍산문화라는 것은 1955년에 윤달이라는 사람이 장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1995년 40년 뒤에 곽대순이라는 사람이 요하문명이다. 어떤 큰 문명이라는 것은 뭐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하듯이 이건 강을 끼고서 명명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요하 문명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중국은 이제 요하 문명, 이게 동북공정이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하 문명을 통해 동아시아의 고대사를 송두리째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1994년에 소병기라는 사람이 요하 문명이 중화민족의 시조인 황제족의 문화라고 주장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황제라는 인간이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4700년 전 사람인데 우리는 9220년 전부터 따지잖아요. 5000년은 어디로 간 거야? 5000년은. 그런데 전부 황제족의 후손이다. 황제족의 문화라 그래요. 그러면은 말이야. 그 뭐 만주족이니 여진족이니 말갈족이니 거란족이니 우리 뭐 한민족이니 전부 황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주 흉계입니다. 이 사람들의. 요하 문명은 지금 뭐 9000년 전 유물이 발굴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서 인류 문명의 뿌리인데 요하 문명의 유물을 통해 세계사를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요. 이제 중화 문명이 황하 문명에서 이제 요하 문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황하 문명이 자기들 후손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거보다 4, 5천 년 이전의 문화가 자기들이 오랑캐 땅이라고 하는 그 동북지방에서 발굴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뿌리를 황하 문명에서 요하 문명으로 바꾸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오랑캐 지역이라고 하는 이 만리장성 밖 동북지방에서 발굴된 신석기, 동석, 병용기, 청동기 시대 유물이고요. 이것은 바로 중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환국, 배달국, 고조선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강단사학자들은 저 요하 문명은 우리 문명과는 상관이 없다. 선언을 했어요. 이 강단사학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민족 반역자들이거든. 응? 그 일본 놈들한테 배운 식민 내국사학 조금 배워가지고 선입자 주라 먼저 머릿속에 들어간 것이 주인 노릇을 한다고 과거의 우리 역사 싹 부정하거든요. 응?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강단사학을 하면 안 돼요. 응? 민족 부정하고 조상 부정하고 죄만 짓게 됩니다. 응? 이게 다 우리 문명이에요. 이게. 중국 사람들은 요순시대 때 동북 지역에 문명 대국이 있었다. 그들은 고조선을 알거든요. 그 고조선 문화 소리를 안 해요. 응? 환국, 뭐 배달국 이런 얘기는 더더욱 안 하겠죠. 이 엄청난 문명에 대한 얘기가 문명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국의 역사책에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 하나 있죠. 뭡니까? 환단고기예요. 환단고기. 환단고기를 보면은 이 유화 문명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편의상 여기 홍산 문화를 자 소화서 문화 저기 신석기 시대인데 두 번째 흑룡화 문화, 세 번째 사해 문화, 네 번째 부화 문화, 다섯 번째 조보구 문화. 조보구 문화까지가 저기가 이제 그 환국 시대예요. 그 환국 시대 초기, 중기, 후기고 그다음에 이제 홍산 문화. 홍산 문화가 두 개죠. 협의의 홍산 문화가 있고 여섯 번째 광의의 홍산 문화가 있죠. 전체를 그냥 또 요하 문명 자체를 다 홍산 문화라고 얘기하니까 요거는 이제 배달국 시대 문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하연 문화 역시 배달국 시대 문화고 하가점 하층 문화는 단군조선 초기 시대의 문화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자, 소화서 문화 기원전 7천에서 6,500이다. 그러면 이제 2천을 더하면 되겠죠. 9,000년 전부터 8,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환국 시대의 초기에 해당돼요. 환국 시대 초기 1987년 내몽고의 오한기, 오한기가 현이에요, 현. 기라는 것이 맹극하, 목두영자향의 소화서촌에서 이제 발굴돼요. 그러면 이제 최초에 발굴된 곳을 그 이름으로 삼고 그 이후에 비슷한 문화가 발굴되면 그 전부 이제 소화서 문화라고 하기 때문에 소화서 문화는 요거 하나가 아니라 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자, 동부가 최고의 신석기 문화예요. 이때는 신석기 문화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40여 곳에서 이제 발굴이 됐어요. 뭐 지금은 더 많이 발굴이 됐겠죠. 오한기의 소화서, 유수산, 설양유지, 적봉시의 임서연의 백음장한 유지, 요령성 사해유지, 요령성 남부의 마가자 유지, 양가와 유지. 그래서 요거는 소화서 문화는 전기 환국시대의 문화다. 자, 그러면 그 유물은 이게 세 가지예요. 이게 지금 이제 톡인데 여긴 민무늬 톡이 아무 무늬가 없어요. 와전문 톡이 점을 꾹꾹 찍은 걸, 요 빗살무늬 톡이 요런 세 종류의 토기가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서 문화의 토기들은 상좌에 있는 것처럼 이제 민무늬 토기가 주류를 이루며 밑이 평평한 평저형이다. 기타 움푹하게 점을 팍팍 찍은 와전문 토기가 많고 전형적인 이제 빗살무늬 토기인데 주로 단선문 하나만 걷지 이렇게 크로스로 우리 문처럼 이렇게 격자로 된 건 나타나질 않는다 그래요. 그건 이제 흑룡화 문화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흑룡화 문화인데 서기전 6,200에서 5,200. 그럼 2,000을 더하면은 8,200년 전부터 이것이 7,200년이니까 환국 중기 시대예요. 환국 중기 시대. 분포 지역은 뭐 이렇게 전부 그 만리장성 바깥에서 발굴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옥 귀걸이가 발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덤에서 이 옥 귀걸이, 귀에 귀걸이가 발굴이 됐어요. 귀걸이가. 그래서 이제 이 홍산 문화 유적을 보면 옥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학자들이 석기 시대 다음에 청동기 시대 사이에 옥기 시대를 뭐 넣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옥이 말이에요. 여기가 압록강에서 여기 요령성 수화면이 있어요. 수화면에 옥을 갖다 썼어요. 수화면에 옥을 가져다 썼는데 그러면은 압록강 너머에 저건 우리나라죠. 그런데 흑룡화의 옥결이 위에 있는 것이고 강원도
고성군 옥결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예요. 기원 6000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강릉에서 올라가면 양양 지나서 속초 지나면 고성이 있잖아요. 고성에 그 문안면이 있어요. 아니 저기 주광면. 주광면 문안리를 가봤어요, 제가. 응? 그랬더니 뭐 이제 그렇게 뭐 볼만하게 해놓지는 않고 거기에서 저 밑에 옥이 발굴이 됐어요. 강원도 고성군 이 주광면 문암리에서 똑같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이 흑룡화 문화의 주인공들은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남한에서 그러면 저러한 귀걸이가, 근데 귀걸이는 여자가 하지, 뭐 남자가 했어요? 옛날엔 다 남자가 했어요. 조선시대 초기까지 남자가 했어요. 그러니까 성종이, 야, 남자들은 귀걸이 하지 말아라. 조선시대에 성종대왕 때 와서 이제 남자들이 귀걸이 안 하게 됐어요. 그 이전까지 다 남자들이 귀걸이를 많이 했다 그래요. 이렇게 옥 귀걸이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보면은 흑룡화의 옥결이라는 것이 우리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옥의 특징. 옛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옥을 중시했느냐? 옥이라는 것은 그것이 색깔도 곱지만 하늘하고 색깔이 똑같아요. 청옥이라는 것은 하늘하고 같기 때문에 어떤 옥은 변하지 않으니까 영생불멸. 이 이전의 시대는 영생불멸하는 장수문명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장수문명 시대를 희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역의 그 설계전을 보면은 건의옥이다. 이 8괴에 대해서 쫙 배합을 하면서 하늘은 옥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계시는 그 서울을 옥경이라고 그러고, 하느님을 옥황상제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옥을 중시한 것은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염원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옥에는 이제 그 원적외선이 나와요. 옥에서. 그래서 벽사, 귀신을 물리치고 또는 우리 건강을 지켜주고 또는 불길한 그런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서 옥을 중시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옥을 가지고 치장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흑룡화 문화에는 논농사가 나와요. 밭농사. 그러니까 밭농사가 되어가지고 그 한 군데서 흑룡화 문화의 흑룡구 유지에서 1460알 곡식이 나왔는데 1400알이 기장이었고 한 60알이 조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주식이에요. 기장과 조가.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세계 뭐 한작농업, 한작은 이제 밭농사, 세계 밭농사 발원지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농사, 밭농사도 짓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후 기장과 조는 홍산문화, 하가점, 하층문화의 주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북아시아 최초의 그 환호인데, 환호라는 것은 이렇게 이게 검은 부분, 이 삥 둘러친 부분이에요. 삥 둘러친 부분. 그래서 검게 보이는 것이 환호인데 방이 저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밀집 생활을 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저거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저렇게 환호를 만들었나요? 저게 성의 해자 같은 거예요. 성의 해자.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 당시엔 전쟁이 없었어요. 환국시대거든요. 환국시대에는 저게 짐승을 막기 위해서 했던 거지 외적을 막기 위해서 환호를 설치했다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룡화의 빗살무늬 톡인데요. 도대체 이 옛날 사람들은 왜 토기를 만들면서 선을 많이 걷냐 이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이 계명대학교의 김양동 교수는 고대 토기의 그 줄무늬 토기는 태양광선을 그려놓은 것이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해와 햇빛을 이제 형상한 것인데 태양은 신이고 거기에서 그 햇빛이 나오는 것은 그 이제 신성을 상징을 하고 있는데 이 빗살무늬 토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를 했더니 밑에를 저 태양으로 보고 그 태양에서 빛이 쫙 나오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빗살무늬 토기라는 것이 태양의 신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신성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얘기죠. 밑에 있는 태양에서부터 저렇게 빛이 발산되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동부가 최초의 적석총이라는 건데 중국에는 돌이 없어요. 그리고 돌을 쌓아가지고 무덤을 만들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초창기의 묘제는 돌로 석관을 만들고 그리고 돌로 덮고 그리고 또 돌로 그냥 봉분을 쌓아요. 그리고 또 둥그렇게 돌로 환호를 만들어요. 환호. 그래서 지금 이게 흥룡화 문화의 백음장원의 그 적성묘인데, 그래서 이 적성묘는 흥룡화 문화에서 기원해서 홍산 문화에서 대표적인 묘자가 되고, 하가점 하층 문화, 이게 이제 단군조선 초기 문화거든요. 하가점 상층 문화를 거쳐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 일본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들 경주에 수학여행 가서 보면 모든 무덤이 다 적석총이에요. 전부 돌을 쌓아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동부가 최초의 석인상, 아마 조기에 있었는데 아마 조상님이 아닐까. 여성신이며 조상신으로서 그 집안의 수호신을 삼았던 뭐 이런 것도 흥룡화 문화에서 발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해문화. 사해문화는 5600년 전. 아니, 아까 흥룡화 문화가 5200에서 6200이잖아요. 그럼 중간에 여기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해문화를 흥룡화 문화에 이제 포함을 시켜요. 포함을 시키는데, 자, 요령성 부신시 사해유지에서 1982년에 발굴이 됐는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 하면은 용이 발굴이 된 거예요. 용.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m. 요게 긴 데가 2m, 짧은 데가 한 1m. 중국 사람들은 용 하면 껌뻑 죽습니다. 왜? 우리들은 용의 후손이다. 그 용과 봉이라는 것이 천지의 그 물과 불을 대행하는 그런 상징적인 동물인데, 용봉 문화의 원류가 우리 민족에서 시작이 된 것이지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게 최초의 용이라 그래서 중화제일용이다. 돌을 가지고 이렇게 용 모양을 만든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 중화제일용, 저 1994년에 중국 사람들은 용만 발굴되면은 껌뻑 죽어가지고 계속 발굴되거든, 용이. 그래서 첫 번째 용이 저 이제 하남성 복양시에서 발굴이 돼요. 그러다가 또 내몽골 자치구 저쪽에서 또 삼성타라 쪽에서 발굴이 되고 계속 발굴이 되니까 이제 이게 가장 먼저 중화제일용이라고 지금 명명이 돼 있어요. 각종 옥기도 사해문화에서 이렇게 발굴이 되고요. 또 요화제일촌에서 뭐 아까 제일촌은 아까 그 흥룡화 문화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 요화제일촌이라 그래서 명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사학자들은 이제 사해문화는 흥룡화 문화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하문화인데, 부하문화도 뭐 한 20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중기 환국 시대인데 1957년 이제 파림좌기 부하진 호이통양에서 이 점치는 뼈예요. 점치는 뼈. 이제 복골이 발굴이 됐어요. 복골. 이 복골은 점치는 뼈란 뜻이고, 이제 골복이라는 것은 뼈를 가지고 점을 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이 뼈를 가지고 점을 치는 것이 중국에서는 은나라 때까지는 성행하다가 주나라가 되면서는 주역점을 쳐요. 그래서 시초라든가 대나무, 대쪽을 가지고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대나무 가지고 주역점, 저도 주역을 하니까 점을 여러 번 쳐봤거든요. 근데 안 쳐, 이제. 너무 정확하고, 그리고 해석이 어려워, 해석이. 그 주역을 어지간히 공부해가지고는요, 뭐가 나와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요새는 뭐 점을 쳐본 적이 없는데, 뭐 옛날에 내가 주역 배울 때는 점도 많이 쳐봤어요. 그런데 이 뼈를 가지고 점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상나라 시기에는 골복이 가장 번성했다가 주나라 이후에는 이제 시초점이나 서죽점으로 대체가 돼서 사라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읍 청동기 시대 범의 유적 발굴, 이게 1959년에서 61년에 남북 분단이 된 뒤에 발굴이 됐어요. 이후 부산, 김해, 창원, 뭐 광주, 북구, 신창동, 이건 이제 김해에서 발굴된 복골인데,
중국에는 주나라 이후에는 뼈를 가지고 점치는 것이 성행하지 않고 없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끊임없이 뼈를 가지고 점치는 풍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부하 문화의 그 골봉, 복골 문화도 우리 뿌리가 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보구 문화인데요. 이게 이제 후기 환국 시대예요. 기원전 5000년에서 4400년, 그러니까 7000년에서 6400년 전인데 오한기 고가와 포양 전부 저기예요. 내몽골 자치구 조보구촌에서 1982년에 됐는데 아까 그 사해 문화에서 중화 제일용이 나왔잖아요. 여기 새 모양의 그릇이 하나가 발견됐는데 이것을 중국 사람들이 봉황새라고 인정을 하고 중화 제일봉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용봉 문화, 용과 봉의 문화가 전부 우리 이 홍산 문화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서 지역에 최초의 그 채도가 나와요. 채도. 채도라는 것은 이제 도기 그릇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을 그리죠. 저기 녹수령, 저수령, 조수령, 이렇게 그릇에다가 색채를 가하고 용을 그리고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보구 문화를 이어가지고 여섯 번째 이제 홍산 문화인데, 이 홍산 문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하 문명 자체를 홍산 문화라고 하기도 하고, 전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협의의 4500년부터 기원전 3000년 전까지. 그러니까 이건 환국 말기에서부터 배달국 시대 문화예요, 이게. 배달국 시대. 그래서 윤달이라는 사람이 1955년에 홍산 문화라는 걸 처음으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중국 신석기 시대라는 책에서. 그 다음에 홍산 문화가 이제 최초로 발굴된 건 1979년 요령성 조양시 갱나심 좌익, 지금 객자현이라고 그러죠. 동산치촌에서 대형 재단 유적인 동산치 유적이 발굴이 돼요. 그래서 이게 홍산 문화다. 그런데 1983년부터 우하량 유적이 발굴이 되는데, 자, 1986년에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얘기, 요하 문명의 꽃이 홍산 문화고 홍산 문화의 꽃이 우하량 유적이에요. 이게 이제 배달국 시대인데 배달국 시대 후기 유적이에요. 기원전 3500년 전 정도. 그러면 기원전 5500년부터 한 5000년 이제 그 사이에 이 문화인데요. 올라가면은 3500년까지 올라가요. 이게 홍산 문화 후기 유적이고 계급이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의 국가 단계, 초기 문명에 진입하는데, 그 중국 사람들은 국이 벌써 우하량 유적을 보면서 이건 국가가 성립해야만이 이러한 걸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기원전 5500년 전부터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거든요. 대한민국 강단사학자들은 지금도 청동기는 기원전 10세기에 나오니까 기원전 10세기에 단군조선이 건국되었다. 이런 그 잠꼬대 같은 소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잠꼬대 소리도 좋은데 그 이전에 기원전 15세기, 20세기 이전에 청동기가 수없이 발굴이 되거든요. 그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사장을 시켜요. 그 학문하는 자세가 아니죠. 이 강단사학자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요 절대로 강단사학하면 안 됩니다. 죄만 져요, 죄만. 양심 속이고. 그 얘기예요. 한국의 강단사학자들은 고대 국가는 청동기 시대에 비로소 성립하고, 그거 우리나라 강단사학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통용되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10세기부터 시작하니까 단군조선은, 뭐 단군도 빼버리죠. 뭐 고조선은 생겼으면 기원전 10세기에 만들어졌을 거다. 이걸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예제의 기원, 중화문명의 기원이 바로 이 우하량 유적에서 발굴이 됐다고, 우하량 유적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우하량 유적의 분포도인데요. 못 가봤어요, 제가. 못 가봤는데, 저기 우하량 여신묘 자리에는 거대한 그 돔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박물관을 만들어 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총묘단이 나왔어요. 총묘단. 총이라는 건 무덤. 이제 묘라는 것은 이게 무덤이 아니고요.
사당묘자예요. 사당묘. 그 단이라는 건 제천단.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우화량 유적이 여기 이렇게 분포가 되는데,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여기에 이제 여신묘죠. 이게 여신묘가 열십자형 또는 뭐 저 T자형으로 여신묘인데, 그 주실에는 실제 인간의 3배 크기의 여신이 3분, 우리 몸의 3배 크기의 여신 3분이 주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좌우에 곰과 매를 놓고, 그리고 2배 크기의 중급신, 그리고 이제 1배 크기의 하급신 등 그 3등급의 여신이 모셔져 있는데, 요거는 1배 크기의 여신의 얼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옆에 저렇게 복원을 한 겁니다. 자, 밑에 주신의 좌우. 주신은 3배 크기라 그랬죠? 주신의 좌우에는 보조신격으로 흑음을 만든 곰과 매로 보이는 새가 신의 사자처럼 모셔져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웅족의 그런 문화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2지점이 이 천단 지점인데요. 제1지점은 여신묘, 제2지점은 천단인데, 저 가운데가 그 원형 3개가 있어요. 원형. 옆에는 이제 무덤이고요. 자, 이것이 천단과 적석총 지역인데요. 이 적석총 유적이라는 것은 고구려의 그 장군총 또는 백제의 적석총, 석촌동 359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로 계속 고구려를 통해서 백제까지 내려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게 원형 제천단인데 아주 대형 축구장 크기의 우월향 제2지점의 그 제천단인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총묘단이 다 있죠. 총이라는 건 무덤, 묘라는 것은 그 사당, 그리고 이제 단은 제천단. 이게 요령성 건평현 우화량촌에서 발굴이 됐고 1983년에 발굴해가지고 86년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여기 선포, 신비한 왕국, 우화량 홍산문화. 그래서 왕국, 벌써 나라라는 개념을 이 5,500년 전에 나라가 건립되었다는 것을 중국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전혀 인정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천원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저기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은 둥근데 3단으로, 그다음에 시체를 묻는 것은 사각형 지방. 천원지방이라는 것이 하늘은 둥글고 이제 땅은 네모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방정하다는 뜻이에요. 하늘은 둥글어가지고 현현묘묘해가지고 하늘의 이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땅이라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본받아가지고 방정하기 때문에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는 인간이 이성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것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둥글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발바닥이 직사각형으로 생긴 거예요. 그게 천원지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천원지방이라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죽으면은 관을 네모나게 짜가지고 그 지방이에요. 봉부는 둥그렇게 해요. 그 천원이에요. 그리고 호수를 파면은 네모난 호수를 파요. 그리고 안에 둥글게 산을 만들어요. 삼신산을. 그것도 천원지방이에요. 뭐 이 천원 지방에 대한 것은 뭐 저도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옛날 우리가 지방을 쓰는 종이를 보면은 위에는 동그랗게 돼 있고 밑에는 쫙 내려가서 직사각형으로 돼 있죠. 그것도 천원 지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동전, 옛날에 동전을 보면은 둥그런데 가운데 네모났잖아요. 그것도 천원 지방이에요. 옛날에는 베개를 만들어도 남자가 베는 베개는 동그랗게 옆에를 동그랗게 하고 여자는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었어요. 그런 것도 천원 지방이고, 옛날에는 상을 가지고도요, 임금이 먹는 그 수라상은 둥글게, 그리고 이제 신하들은 네모나게, 그것도 천원 지방이고, 이 뭐 천원 지방은 천일지, 하늘은 하나고 땅은 둘이에요. 아, 둥근데 왜 하나라 그래요? 이제 둘레가 3배예요. 3.14. 그래서 3이라 그러고, 사각형은 대신데 왜 둘이라 그래요? 땅은요,
두 개를 하나로 쳐, 두 개를. 젓가락은 두 개가 하나야. 그래서 4 나누기 2 해야 돼. 그래서 2가 나와. 응? 뭐 그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천일지 인삼. 그래서 상징물이 원방각인데 땅은 네모인데 네모는 사각형인데 왜 2라 그래요? 그거 궁금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이 음은 두 개를 하나로 쳐요. 두 개를. 응? 젓가락은 두 개가 하나예요. 그래서 둘로 나눠야 돼요. 4 나누기 2 하면은 그래서 2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지금의 북경에 있는 천단공원이 바로 이 우화량 유적을 계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천단공원 바깥이 네모났잖아요. 안이 둥글잖아요. 천원 지방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우화량 제2지점 1호청 21호묘에서 옥이 한 20여 점이 발굴이 돼요. 옥이.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저 머리에 머리 꼭대기에 옥이 있는데 이걸 옥고라고 하는데 상투를 틀고 그 상투에 이렇게 씌우는 그런 용도예요. 그걸 옥고라 그래요. 상투 고정용 옥이죠. 옥고. 저게 이제 발굴이 되니까 아니 상투를 틀은 민족은 우리 민족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화는 중국 사람들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원 구조인데 하늘은 3이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셋으로 펼쳐지니까 이렇게 3단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통이 쫙 있는데 이게 밑에가 막히질 않았어요. 막히질 않고 전부 뚫려 있어요. 뭐 요거 누가 논문 써서 낸다 그러더라고요. 왜 통형으로 되어 있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3지점에는 이런 거대한 그 7층에 어떤 그 피라미드 모양의 적석총 건축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순수 동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수행을 했던 유물이 나왔어요. 2012년에 발견된 홍산 문화의 그 도소인상인데요. 이제 흙을 구워가지고 만들었어요. 적봉시 오한기 도국토양 흑륜구 유지에서 요거 기원전 3300년경.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부터 5300년경이니까 홍산 문화, 배달국 시대 중기의 문화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왼손을 배에다 대고 오른손으로 덮었어요. 근데 요게 환단국에 나와요. 환단국에. 교무 가우수라. 엄지손가락을 교차하고 오른손을 위에다 올렸다. 그런 이제 수행 자세가 나오고 이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 입을 벌려가지고 저게 무슨 주문을 읽고 있는 모습이에요. 옛날에 수행의 원형은 옴과 훔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 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을 벌리고 주문을 읽는 모습이죠. 머리가 단정하고 그리고 반가부좌를 하고 왼손 위에 오른손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단전호흡 수행을 하는 모습인데 아니 오한기 박물관에 아니 복원을 하려면 사람 입을 벌리고 복원을 해야지 왜 입을 닫아놓고 복원을 했어요. 엉터리 복원이야 이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이 지금 입을 벌려가지고 주문을 읽거나 옴소리를 내는 건데 저런 식으로 얼마나 무식해요 중국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소하연 문화인데 이 소하연 문화는 기원전 3000년에서 이제 2000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5000년에서 한 3000년 되니까 요게 그 한국 시대, 배달국 시대 이제 후기에서 뭐 고조선 시대 초기까지 들어가는 건데 여기 문자가 발굴이 돼요. 문자가 오한기 소하연 향에서 발굴됐고 갑골 문자의 전신인 이 도부 문자. 그래서 여기 뭐 문자가 뭐 쫙 있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이 또 저걸 해석을 했는데 내가 봐도 못 믿겠어.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해가지고 풀어놨는지. 그래서 마지막이네요. 자, 하가점 하충문화 8번째. 요게 이제 단군조선 그 초기의 문화인데요. 기원전 한 2300에서 1600 고조선 초기인데
이 문화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제 석성이에요. 돌로 쌓은 성이고 이 중에서도 칠을 갖춘 석성인데, 성을 쌓으면은 성을 그냥 둥그렇게 쌓으면 되는데 조금씩 내쌓는 거예요, 바깥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내싸면 이걸 이제 꽝이 머리를 이렇게 쭉 내민 듯이 그걸 꽝치자를 써가지고 치라 그래요. 요게 우리 민족 축성법의 특징이에요. 치가 있는 석성. 이 고구려 석성의 특징인데 바로 이것이 단군조선 시대 때부터 이런 것이 나오고 있어요. 저 치가 저기 한 10개, 여기에 뭐 15개, 25개의 치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난공불락이죠, 이걸. 어떻게 외적이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건 이제 본래 모습이고 저건 이제 그려놓은 모습이에요. 자, 비파형 동검. 요건 아주 고조선의 지표 문화인데 지금 강단사 학자들은 저 비파형 동검하고 고조선을 연결시키지 않고 저걸 분리하려고 뭐 생떼를 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청동을 이제 만드는 방법도 구리와 주석을 합금하는 경우가 있고 구리와 아연을 합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주석을 쓰다가 아연을 썼는데 아연을 쓰는 것이 굉장히 그 고도의 기술이라 그래요. 그리고 더 강하고 우리나라가 그걸 썼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적석총이라든가 석관묘라든가 대형 건물토, 옥기, 삼족토기 이런 것이 하가점 하층 문화의 그 유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오늘의 그 주제가 한민족의 뿌리 역사인 환국 배달 단군조선 얘기했고, 그리고 홍산 문화 8개를 얘기했어요. 소화서 문화, 흑룡화 문화, 사해 문화, 부하 문화, 조보구 문화, 홍산 문화, 그다음에 소하연 문화, 하가점 하층 문화까지 8개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문화라는 거죠. 자, 중국 사람들이 오랑캐 지역이라고 멸시했던 만리장성 동북지방에서 나왔어요.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쌌는데요. 진시황이 누구를 막기 위해서 싼 줄 아세요? 동북지방에는 북부요, 해무수를 막기 위해서 쌌던 거예요. 그리고 소화서 문화에서 최초로 그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된 이후 요하 일대와 한반도에서 빗살무늬 토기가 특징적으로 출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민족이 계승했어요. 흑룡화 문화의 옥을 비롯한 대부분의 옥이 압록강 서북 쪽에 수화목을 가져다 쓰고 있어요. 압록강 바로 건너자마자 수화면이에요. 또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모양의 옥결이 한반도에서 아까 10개 이상, 저기 주광면 문암리 것도 보여드렸고 10개 이상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부하문화에서 발견된 복골이 우리나라에서 뼈로 점치는 뼈가 수없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무덤 유적지에서 상투와 이를 고정하는 옥고, 상투 고정용 옥이 발굴이 됐어요. 상투 트는 민족은 우리 민족이에요. 그리고 우화량 유지, 주신묘, 여신묘의 주신, 사람 3배 크기의 주신 옆에 보조신격으로 흙으로 만든 실제 크기의 곰이 모셔져 있었다. 이것은 반드시 그 우웅족의 토템을 형상화해 놓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우화량 유지에서 오국룡 밑에 있는 거죠. 많이 발굴이 되는데 이들은 이제 곰을 토템으로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한 개인이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떤 국가적인 체계와 전문가 분업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만들 수가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제도가 있었다. 500년 전 이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가점 하층 문화, 상층 문화에서 우리 민족의 그 고유 유물인 이 비파형 동검이 대량으로 출토되니까 이건 뭐 고조선의 그 지표 유물이에요. 적석총 무덤, 이건 뭐 우리 거고요. 석관묘와 덮개돌. 그래서 저는 석관묘와 덮개돌에서 그 고인돌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이제 하가점 하층 문화에 그 치가 있는 석성. 성을 그냥 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쌓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격을 하면 옆에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저런 것들. 이런 것이 이제 치가 있는 석성이 그 고조선, 고구려의 대표 유물인데 후기에 중국 애들이 이걸 모방해 갑니다. 자, 이제 결론이네요.
지금 우리는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6960년 삼성조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 식민사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역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홍산문화는 우리의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의 삼성조 시대의 역사예요. 석주 이상용 선생은 노예 역사의 교육은 이제 노예 국민을 만들어요. 사람은 머릿속에 들어간 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영광되었다 하면은 영광된 민족의 후손 노릇을 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은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다 하면은 그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단재 선생은 이 무정신의 역사는 무정신의 역사를 민족을 낳고 무정신의 민족은 무정신의 국가를 만든다 그랬어요. 역사 교육이라는 것은 과거에 지나간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혼을 국민들에게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그 역사의 혼을 전해주는 전 유일한 단체가 저는 대한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식이 강한 사람만이 애국자가 됩니다. 제가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의 그 역사와 애국심이라는 글을 옛날에 많이 읽고 다녔거든요. 단재 신채호 선생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 2천만 동포의 눈에 애국이라는 글자가 막 돌아다니게 할 것이냐? 오직 역사 교육으로 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 2천만 동포의 귀에 애국이라는 글자가 쟁쟁하게 울려 퍼지게 할 거냐? 오직 역사로 할 뿐이다. 뭐 해가지고 쫙 쓴 글이 있어요. 역사를 배워야만이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들도 역사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들은 전부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의 역사를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식이 강력한 민족은 혼이 살아있는 민족이에요.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유랑 생활을 하다가도 1948년 독립을 했어요. 민족의 역사의식이 강했고 주체성이 확립되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는 국가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 이 4대주의에 빠지고 역사의식이 약했던 신라에서는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가 이 고구려의 후손인데, 고구려 땅에서 일어났는데 이 역사의식이 약해가지고 이 중국에 동화되어 버렸어요. 역사를 공부하면은 이 소화를 대화로 변화시킵니다. 소화는 나와 가족만을 위한 삶이고, 대화라는 것은 민족과 국가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인데, 역사를 공부해야만이 대화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자연의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비추어 가듯이, 해가 동쪽에서 떠요, 서쪽에서 떠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비추어 가듯이 역사의 태양, 그 다음에 어떤 철학, 원형 문화, 이런 그 인류 문화의 뿌리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구의 가장 그 동쪽에 위치한 우리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 철학, 뭐 종교까지도 전부 우리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민족은 가장 유구한 역사와 광활한 영토, 위대한 정신을 소유했던 인류 역사의 뭐 종주국, 인류 역사의 종주국, 인류 문화의 종주국, 역사의 상실은 민족의 소멸을 가져오고 역사의 회복은 민족을 중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해 진정한 한국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기 전에 혹시 참석하신 분들께서 이사장님께 어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잠시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한두 개 받을게요. 이게 지금 그 보도 자료 같은 게 책 같은 게 있어요? 책은요. 네. 저희 이제 그 대한사랑 상임 고문 STV 이사장이신 안경전 이사장님께서 그 환단곡이 완역본 책이 있어요. 두꺼운 책.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잘 들었는데요. 대한사랑과 현재 사학까지 그 학교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많고 있는데 그 아는 방법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놓고 국회나 어떤 방법을 해서 사람들 공모해가지고 이걸 전환을 시켜줘야 될 수 있는지 예, 그런 대책이 더 있느냐. 대학원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 대책을 하려면 국회에 가서 통과를 시키고 이 법을 만드는데 대한 사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국민학교 책도 만들고 고등학교 책도 다 만들어서 대책을 내놓고 현재 역사 선생님들 보고 욕할 줄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 조상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타일러서 그걸 국민학교 1학년에 맞는 그런 2학년에 맞는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 대책을 내놓고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이렇게 돌리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뭐 귀중하시고 소중하신 말씀인데 지금 이 강단 사학의 이 카르텔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무시무시하냐면요. 환단고기에 한 구절이라도 논문에서 인용하면은 교수 임용 안 되고요. 박사학위 논문 통과 안 되고 석사학위 논문 통과가 안 돼요. 그들의 이 카르텔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사랑이 창립이 되어가지고 그들과 그 참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힘이 1000이라고 치면은 우리는 1에 불과해요. 너무 그들이 그 힘이 세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일하게 이번에 승리를 한번 했어요. 이 가야의 그 유네스코 가야 무덤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데 일본 서기에 나오는 지명을 가지고 남원이 김은국이다. 합천에 있는 그 다라가 그 일본 서기에 있는 다라의 유적이다. 그러면은 그걸로 등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사랑의 그 학술진에서 뭐 남원에 가서도 강의도 하고 전라도 천년사 그 시민들과 연대해가지고 그걸 만약에 넣는다면은 전라도 땅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근거가 된다. 절대 그거는 넣어서 안 된다 해서 투쟁을 해가지고 그냥 뺐어요. 남원의 김은국 유적, 뭐 합천의 다라국 유적, 그 이름을 하나 빼는데도요 엄청나게 힘이 들었습니다. 전라도 천년사, 뭐 일본 서기에 나오는 지명을 갖다가 도배를 했어요. 강진이 친미다래고 뭐 해가지고 쫙 그 썼거든요. 우리가 이제 반대를 했죠. 근데 이번 그 국정감사에서 그거 제야사학 대한사랑에서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다. 걔들이 인쇄까지 해가지고 배포를 하려다가 배포가 중단이 됐어요. 이제 그런 우리가 조금씩의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한사군 문제, 오늘 제가 강릉으로 오면서 이제 저는 뭐 강릉에 대한 공부를 다 하고 싶어가지고 강릉시청에 들어가서 이제 뭐 강릉 면이 어떻고 뭐 읍이 어떻고 한데 역사를 보니까 어이구 여기는 뭐 한사군의 임둔군 지역으로서 깜짝 놀라가지고 웬 임둔군? 아니 여긴 한사군은 저쪽 하북성 그 창녀현에 잠깐 있었던 건데 그다음에 뭐 그 남녀의 뭐 청해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한사랑 그 강릉 지부장님한테 그거 좀 항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항의해가지고 그런 그 식민 역사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누고 왔는데 대한사랑은 하여튼 대한민국 그 국민들 제일 앞장에 서서 이 망국 매국사학,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이 매국사학에 분연이 일어나가지고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역사 광복군이 되어가지고 많이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